안녕하세요. 테슬입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소식이라 좀 내용이 많습니다. 좀 빠르게 훑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 측에 합병 계약을 위반했다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팸 및 가짜 계정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보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이는 합병 계약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트위터의 명백한 중대 위반이라고 썼습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거래를 완료하지 않을 권리, 합병 계약을 해지할 권리 등 발생 가능한 모든 권리는 머스크 자신에게 있다고 일종의 협박,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편 텍사스 검찰청에서 가짜 계정에 대해 트위터를 텍사스 사기거래관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일반 트위터 사용자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텍사스 기업 및 광고주들은 사용자가 대부분 95% 실제 사람이라는 이 트위터 공개 성명에 의존한다며, 트위터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짜 계정 수를 허위로 표시한다면 잠재적으로 텍사스 소비자와 기업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리 있죠. 이에 따라 트위터는 6월 27일까지 사용자 데이터 계산 및 관리 방법과 사용자 수가 광고 비즈니스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문서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검찰을 통해 들을 수 있을지, 여전히 답변 불가의 입장을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테슬라 본사가 이전한 텍사스주에서 전기차 구매 및 리스에 대해 최대 2,500불, 약 300만 원의 리베이트 가능 차량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소위 고가로 알려진 BMW, 벤츠, 아우디는 물론 포르쉐, 벤틀리 차량들도 등록됐는데요. 테슬라는 단 한 대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텍사스 법에 따라 제조업체 혹은 타주 딜러로부터 구매한 차량은 리베이트 대상에서 제외돼 테슬라의 직접 판매가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베를린의 첫 종합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가베를린이 환경 및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환경단체가 운영 중단을 요구하던 상황이라 이 결과가 중요했는데요. 환경보호국은 대부분의 시설 요구사항이 완벽히 충족됐고, 또한 지역 야생종의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이 완전하고 전문적으로 구현됐다며 공장 운영이 환경을 위협하지 않는다, 운영 금지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어떤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또 다른 기가베를린 희소식, 기가베를린 부지 확장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주요 위원회에서 부지 확장 계획 초기 승인 및 지방의회가 개발 설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최종 계획 승인은 6월 말 지역 대표회의와 관련 당국들의 결정을 거쳐서 통과 시 1, 2년 내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이긴 한데 진짜 너무 오래 걸리죠. 지난주 머스크가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을 시 퇴사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통보에 이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느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직원 10%를 감축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 직원, 미디어는 물론 아마존, 대통령까지 온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아마존 기술 채용 책임자는 재택근무 중단이 내려진 테슬라 직원들을 향해 화성의 황제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아마존 웹서비스로 데려가겠다며 여기로 오세요 라고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아마존은 작년부터 원격 근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긴 하지만 아마존은 오늘 20대 1 주식 분할로 첫 장날이었죠. 저는 4주 있었어서 80주가 됐는데 아마존 주식이 요즘 좀 고민입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 요즘에 아마존을 진짜 이용 안 해요. 프라임 해지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저만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 이용자가 그렇다면 아마존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연설에서 머스크의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언짢았는지 자신의 취임 이래 미국민들은 재정적인 안정을 느낀다며 일론의 달 여행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며 비꼬았고, 머스크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고 답했습니다. 둘 다 뭐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인력 감축으로 테슬라가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머스크의 발언은 운영비는 전혀 줄이지 않고 향후 비용 증가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곳의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또 오늘 나온 재미난 기사에는 테슬라 차이나가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진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고용 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정리해고 소식이 없으며 오히려 전보다 채용이 더욱 활발해졌고 계속해서 고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엔 기가상하이에서 100개가 넘는 대규모 채용이 진행됐고 대부분 차량 엔지니어링 포지션이었다고 해요. 실제 머스크도 이메일과 주말 트위터에서
전체 직원 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제 직원을 늘려 전체 직원 수는 12개월간 오히려 증가할 것이며 이 감축 대상인 자동차, 배터리팩 생산 엔지니어, 태양열 설치 직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인원 감축은 대부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일론의 파급력과 또 미디어의 과장이 이번에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FSD 베타 프로그램이 새로운 테스터들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통과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베타 사용자를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유럽의 FSD 베타 시행을 위해 유럽연합 규제기관에 개발 사항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FSD가 몇 달 내에 지도 데이터가 전혀 없는 도로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머스크는 호텔 입구나 복잡한 장소, 심지어 GPS 신호가 없는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바퀴 움직임, 카메라, 관성 측정만으로 차가 목적지까지 탐색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기술이네요. 자,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이 AI 데이가 9월 30일로 연기됐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쯤이면 옵티머스, 이 테슬라봇 시제품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